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C샵 세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콘솔 앱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사실 이번 이번 제가 스터디를 혼자서 하고 있는 걸 이제 찍고 있는 건데, 이번 스터디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건 사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냥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공부해야 될지, 어떤 걸로. 뭐 교재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대부분 교재 같은 것들을 되게 선망하실 거고, 두 번째는 블로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블로그도 있고 어떤 기사들이 있거든요. 기사 모음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C샵이 책이 많이 없어요. C샵이 생각보다 책이 많이 없어서 어떤 책을 봐야 될지도 사실 약간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작은 고민으로 시작해서 이번 주는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랑 나눌 만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리뷰를 잠깐 하자면, 저번 시간에 뭘 했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두 가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강의를 본 다른 친구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맥에서 된대요. 저도 알죠. 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되는 건 저도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면 한글이 씹혀요, 여러분. 한글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입력이 문제가 있어요. 한글의 입력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약간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고쳐달라고 리포팅도 하고 하면 되는데, 맥OS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뭔가 운영체제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유닉스 라이크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입니다. 우분투 추천드립니다. 리눅스 중에는 우분투, 그 다음에 뭐 맥OS 쓰시는 분들은 VS 코드를 쓰세요, 여러분. VS 코드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음, 맥OS나 우분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맥 쓰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요. 요거는 윈도우 사용자분들이 윈도우 사용자분에게 권장드릴게요. 요건 윈도우 사용자분. 그리고 저도 윈도우 PC를 하나 빌린 거, 기존에 쓰고 있는 걸 하나 빌려서 거기서 윈도우에서 개발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윈도우용 GUI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을 하고 뭐 대학원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콘솔로 뭘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GUI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C샵을 하는 거라서 저는 윈도우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맥용 뭘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윈도우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윈도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는 다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드는 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마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비주얼 여기 있네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시작 버튼에서 비주얼이라고 치면 대부분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뜨고요. 이때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여러분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거 있죠. Create a new project라고 되어 있는 요거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찾으실 때는 대부분 콘솔이라고 치면 검색이 돼서 몇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생각보다 많네요, 콘솔이. 여기서 콘솔 앱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면 되냐면, 요 밑에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C샵, 리눅스, 맥OS, 윈도우, 그 다음에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요. 물론 밑에 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요거 그냥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넥스트 누르고 여기를 헬로 월드라고 적어주세요. 헬로 월드라고 적어주시고 7.0보다는 여러분 6.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7.0은 최신 버전이라서 사실 제가 지금 거의 쪼렙이잖아요. 이걸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상태로 뭔가를 하는 애가 아닌데 괜히 이제 긁어부스럼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요거 여기에 최신 버전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최신 버전을 선택해서 얻는 이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뭘 선택할 거냐면 6.0, 다시 말해 장기 지원 버전인 거죠. 장기 지원 버전이니까 장기 지원 버전의 특징상 관리가 좀 오래되고요. 명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중하게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언어 명세가 많이 변경되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지금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목표가 C샵을 배워서 GUI를 만드는 거지 C샵 언어 자체를 깊게 파고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7.0보다는 6.0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0만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6점대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잠깐 기다리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런 뭔가 되게 전문적인 화면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프로젝트, 여러분 지금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포함된 파일들의 목록이 나오는 탐색창이고요. 여기가 실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거나 작성을 하시게 되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혹은 디버그에 스타트 디버거를 누르시면 스타트 디버깅을 누르시면 아마 컴파일이 되고 이렇게 검은 창 하나가 떠서 여기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헬로 월드 됐죠 여러분? 이 정도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폰트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옵션에 가서 텍스트 에디터에 여기 보시면 폰트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폰트를 눌러보자고요. 폰트 치면 나오네요. 여기 폰트가 있고, 여기서 텍스트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선택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윈도우는 좀 그렇고 텍스트 에디터 부분만 조금이라도 바꿔보죠. 한 2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가? 20은 너무 큰 것 같네요, 여러분. 15, 15는 너무 애매하고 18 정도로 해서 조금 키워보고요. 옆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확대가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빨간 버튼 눌러도 실행이 되고, 디버깅에 스타트 디버깅이라고 하는 요걸 눌러도 되고, 여러분 그게 싫으시면 단축키로 F5번을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실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VS 코드입니다. VS 코드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VS 코드 쓰시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VS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C샵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건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고,
제일 먼저 혹시 다른 폴더를 혹시 여셨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파일에 여기 보시면 클로즈 폴더 혹은 뭔가 닫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닫는 명령어가 있어서 그걸로 폴더를 닫아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여기 파일에 오픈 폴더 누르셔서 대부분 C 드라이브에 여러분 유저에 여러분 이름 밑에 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보이시죠? 이 폴더 안에 뭔가 만들거든요. 레포 폴더 안에 우리가 아까 헬로 월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헬로 월드 2 만드셔서 여기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파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폴더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런 창이 나거든요. 이 폴더를 믿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불편하죠. 근데 유닉스 라이크를 쓰시는 분들, 맥OS나 우분투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터미널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뷰에 보시면 여기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NET U 콘솔이라고 치면 이렇게 콘솔이라고 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클릭해 보시면 좀만 내릴게요. 그러면 아까 거랑 똑같죠? 뭐랑 똑같냐면 VS 코드랑 똑같죠,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 누르시면 됩니다. 예 누르시고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F5나 이런 거 누르시지 말고 단넷에 런이라고 치시면 헬로 월드가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여러분 VS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VS 코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해 두시고 VSC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 사용 방법을 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번 주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뭘로 공부하냐입니다. 여러분 뭘로 공부하나, 뭘로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책이 많이 없어서요. C샵이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약간 마이너라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물론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기도 하고 현재 우분투 사용자 모임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기도 한데 지금은 MVP가 좀 더 크게 작동한다고 보시는 게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 MS에서 제공하는 C샵, F샵 혹은 .NET에 관련된 각종 기능이나 소식 등을 알려주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심지어 이거 학습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MS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엄청 세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고 이러진 않은데 간략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간단한 언어를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어 하나를 할 줄 압니다. 언어 하나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약간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사이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보강해서 학습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에서 될 수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세요.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떤 계정을 쓰는지를 알 수 있고 프로필 같은 걸 보시면 학습 정보나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건 여기 학습,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학습에 학습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학습 경로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어떤 모듈들 뭐 이렇게 공부하세요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제가 애저 공부한다고 애저 쪽 데이터를 전부 다 이쪽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단넷이 있어요. 저희는 애저를 할 건 아니니까 단넷 눌러보시고 밑에 가보시면 학습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중 이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이 이건데, 이걸 눌러보면 C샵으로 첫 번째 단계 수행이라고 하는 패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몇 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오늘 같이 해볼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17분짜리 요 내용을 먼저 해볼 거고,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요거 25분짜리 리터럴 변수 사용해서 데이터 저장 및 검색하는 거 요거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문자열 서식 지정하는 거 할 거고, 요거 3주차, 그 다음에 요거 기본 연산 4주차, 메서드 호출하는 거 5주차, 이게 아마 제어문이겠네요. 제어문 5주, 6주? 대충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거 정도만 배우면 C샵에서 C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은 배우는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수준이면 한 10% 정도는 배운 것 같아요. 즉 간단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순서도 정해놨어요.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 논리 추가하는 부분 할 거고, 데이터 작업하는 거 볼 거고, 저는 윈도우에서 GUI 환경을 가지고 앱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요까지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다고 해서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빨라도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하는 게 제 기분이에요. 느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아주 급속도로 진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시는 분도 올라오겠거니 하고 그냥 구독해 주시고 올라올 때마다 가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는 올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실력이 안 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개발자 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 코드 연습용이랑 참고 도서를 좀 추천을 받았는데, 참고 도서는 국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김영신 님이 옮기신 책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았어요. 이 책들이 다들 C샵을 조금 배우고 나면 읽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 책 위주로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투두를 다 하고 아마 이 책은 읽어서 조금 이해를 해보지 싶습니다. 이건 당장은 필요 없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게 이펙티브 C샵이랑 여기 길번에서 나온 책은 생각보다 되게 내용이 좋다라고 해서 요 두 개는 제가 일개 유튜브도 아니죠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애긴 하지만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서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요 책은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해서 해설서 같은 느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그냥 계획만 있습니다. 그 전에 투두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걸 할 거냐면 코드 연습을 조금 해야 되세요. 저도 지금 C샵이 처음이잖아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연습은 여기 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을 구매를 해서 C++로 되어 있거든요. 요 C++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꿀 거냐면 요 C++로 되어 있는 요 친구들을 어이구야. C++로 되어 있는 요 친구들을 구매를 해서 C++를 보고 C샵으로 포팅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C++에 있는 내용 C샵 책을 사지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책이 없습니다. 마땅한 책이 없어요. 연습용 책이 없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텍스만 배우면 끝이거든요.
요거 언어를 잘 쓰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런 용례들을 설명해 준 책이나 아니면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서 실제 내가 많이 사용되는 신텍스들, 용례들을 몸소 체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책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지금 책이 없는 관계로 저는 요 책이 제일 좋은데 이 책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거 국내는 3판일 겁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보던 건 4판인데 어쨌든 요 책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책은 난이도가 너무 높죠. 너무 높아서 그래서 주변에서 차라리 이 책을 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비슷한 이 책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조금 씨뿔뿔로 뭔가 먹고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전 자바는 잘 못해요. 스프링을 잘하는 거지 자바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바 잘하는 거랑 스프링 잘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서요. 그래서 요쪽에 혹은 요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두가 적당히 끝나야 됩니다. 알겠죠? 요 끝날 때쯤 되면 영상에서 책을 다 같이 구매해서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소개가 길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C샵으로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것 중에서 어떤 파트를 진행할까 하면 첫 번째 C샵 코드 작성 17분짜리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작은 코드 예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C샵 구문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학습 목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첫 번째 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오류 진단을 하는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구성 요소를 여러분 읽는 겁니다. 콘솔에 메시지 출력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C샵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어요. C샵은 여러분 게임까지 만들거든요. 유니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언어가 안 될 건 거의 없다.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찾아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다들 요즘 파이썬 쓰시긴 하는데 저는 C++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실제 배포나 이런 것들은 C++로 다 하고 있는데 C샵도 될 겁니다.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지를 고민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이걸로 뭘 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보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간단한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헬로월드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본다는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옆에 창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밑에 내리다 보면 1단계로 단내 편집기, 여기 단내 편집기를 말하는 겁니다. 단내 편집기에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쳐보도록 하죠. 직접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 어떻게 코드를 쳐야 되는지 직접 한번 익혀보는 걸로 하죠. 헬로 월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휴 실행 어이구요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계속 그 저장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코드 칠 때마다 여기를 누르면 이제 밑에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학습 목표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저는 실행을 하고요. 맥OS나 우분투를 쓰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안 되겠네요. 헬로 월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네요. 헬로 월드가 있는 걸 띄워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 벌써 타이핑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실행 어차피 되겠죠? 잘 되겠죠? 이렇게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작동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겠죠. 설명하려나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코드를 직접 입력하세요. 알겠죠? 직접 입력하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코드를 배울 때 빠릅니다. 그래서 녹색 실행 단추를 누르면 실행되고 출력창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류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거죠. 콘솔 라이트 라인에 헬로 C샵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실행을 하면 이런 에러가 떠요. 콘솔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즉 콘솔이라고 하는 애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대소문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이 친구를 대문자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저희도 해보죠. 콘솔에 라이트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에러를 자동으로 정정해 줍니다. 보이죠? 이렇게 해주고 헬로 C샵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F5를 누르면 되겠죠. F5를 누르면 저장할 거냐 물어보고 여러분 여기 실행이 돼버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행이 돼버려요. 여기 누르면 뜨거든요. 이거 성공적으로 빌드가 안 되는데 너 실행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응 이라고 누르면 여러분 헬로 월드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 헬로 월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밑에 보시면 에러가 검출돼서 밑에 부분에 나와요. 여기 에러라고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화면이 되어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웹에서 작성하실 때는 실행을 하면 에러가 떴는데 저희는 에러가 어떻게 뜰 거냐면 여기 사라졌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소문자 C로 바꾸잖아요. 그럼 빨갛게 줄이 끄이면서 동시에 밑에 에러가 바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C# 컴파일러가 생각보다 작동이 빨라서 여러분이 오타를 낼 때마다 밑에 뭔가 계속 나와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갛게 줄이 끄여진 데서 컨트롤 점 있죠. 점 답 쉬프트 옆에 있는 요걸 누르시면 요렇게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가이드가 나와요. 즉 여러분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 쉬프트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있는 거 점 있죠. 답 마침표 있는 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앞에 이 아이디어 박스 같은 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어떤 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이 중에 그러면 여러분 콘솔 키, 콘솔 컬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당연히 콘솔이죠. 이렇게 에러를 대부분 자동으로 고쳐준다고 해야 될까요?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VS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들은 큰 무리 없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코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뭐다? 오타입니다. 오타. 콘솔이 없다는 거니까 이건 오타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콘솔에 자동 완성이 되죠, 여러분. 자동 완성은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헛다운표 하나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헬로 자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투맨이 너무 많대요. 캐릭터가 너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캐릭터가 왜 많아? 하면 적게 줄여보죠. 어디까지 줄여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MPT 빈 건 또 안 된대요. 그러면 H 해봅시다. H 되네요. 그러면 E 실행합시다. 안 되네요. 즉 꽃다운표, 다시 말해 쌍따옴표가 아니고 따옴표가 하나인 거는 안에 글자가 한자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문자 리터럴 혹은 위에 있는 요 쌍따옴표 되어 있는 걸 문자 열 리터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리터럴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무슨 리터럴 이런 말을 쓸 때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 학습 과정에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죠? 투매니가 나오고, 뭐또 다른 모듈에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여러 글자를 여러 개 쓰셔야 될 때는 뭘 쓴다? 쌍따옴표를 쓰신다. 하나만 출력해야 될 땐 뭘 쓴다? 콧따옴표를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영구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오류는 대부분 잡을 수 있어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일반적인 오류가 뭐가 있나요? 하면 여러분 요 정도는 일반적인 오류가 아니라 여러분이 금방 잡을 수 있는 것. 이건 정정 가능한, 여러분도 정정 가능한 거. 대소문자. 그 다음에 마침표 대신 쉼표를 입력한다. 뭐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거를 잘못 썼다는 얘기겠네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미콜론 같은 걸 누락하면 안 돼요. 됐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겁니다. 콘솔 좀 라이트 라인에 헬로 자바라고 하고 여기에 세미콜론을 빼고 여러분 하면 여기 떠요. 세미콜론이 빠졌다. 요 에러는 잘 봐두세요. 기대한다예요. 이거 세미콜론이 예상되는데 왜 없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간다 학교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말에서 맞는 문장이죠.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거든요. 의미는 통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문장 순서를 이렇게 적지 않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마침 효과를 찍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적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한국어 한국어에 글자 표기를 할 때 쓰는 문법이라고 해요. 문법이라는 건 이 문법을 안 지키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지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해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C샵은 이런 형태를 요구해요. 문장이 끝났을 때 콘솔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친구가 가지고 있는 write line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hello java를 출력해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때 세미콜론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세미콜론이 없는 대표적인 언어 하나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컴파일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컴파일 했으니 큰 문제가 없다. 자, 요거는 뭘까요? 여기 보면 요건 이런 뜻이죠, 여러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줄에 하나씩 나오죠. 맞아요? 헬로 월드, 헬로 C샵.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적는 거죠. 콘솔에 write라고 적고 여기다 뭘 적었냐면 헬로 파이썬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고 여러분 밑에다가 똑같은 걸 적는데 하스켈이라고 합시다. 하스켈을 적고 실행을 누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붙죠. 여러분 여기 두 개가 붙어서 나와요. 여러분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고 실행을 하면 여러분 헬로 파이썬, 헬로 하스켈이라고 붙어서 나와요. 지금 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한 줄로 쭉 이어서 나온다. 됐죠? 여러분 근데 요거는 지금 당장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기억하면 되고 우리한테는 요 줄 단위로 출력하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하고 있죠.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1년이 52조거든요. 그러면 신텍스 아무리 많이 배워도 3, 40개 안 넘어가요. 3, 40개 넘어가면 문법 신텍스가 3, 40개 넘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신텍스가 너무 많으니까 출력은 어떻게 한다? 콘솔.write line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문자를 여러 개 쓴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점이라든지 세미콜론 같은 것들은
빠뜨리거나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를 설명을 할 생각인가 봐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란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언어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일본어 같이 언어예요. 언어. 근데 관건이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인데, 여러분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이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여러분이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고 싶으냐면 컴퓨터랑 하고 싶어요. 컴퓨터랑 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컴퓨터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컴퓨터한테는 명령을, 커맨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서 컴퓨터랑 의사소통 한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컴퓨터를 너무 올려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게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이거 해줘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런 거죠. 명령하는 일이 많아요. 컴퓨터가 여러분의 명령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컴퓨터라고 하는 친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특정 언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쉬울 일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A라고 적으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라고 적으면 얘를 기계로 번역해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게 컴파일이에요. 컴파일러.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컴파일러가 여러분이 A라고 적으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혹은 인터프리터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컴파일러라고 하죠. 지금 C샵은 컴파일러니까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머릿속에 지워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 컴퓨터 지우세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면 C샵 컴파일러랑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이 내리는 명령어가 C샵 컴파일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여야 돼요. 즉, 이 구조여야 됩니다. 이 구조여야 돼요.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C++도 있는데 왜 이게 언어마다 다르냐면 각 언어마다 A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 A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얘가 컴퓨터한테 전달할 때 번역하는 방식이 달라요. 즉 얘가 지금 뭐 영어를 쓰는 애도 있고요, 일본어를 쓰는 애도 있고 프랑스어를 쓰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애한테는 영어로 전달해야 되고, 프랑스어를 쓰는 애는 프랑스어로 전달해야 되고, 일본어를 쓰는 애한테는 일본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죠. 언어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배우기로 선택했어요. 그럼 영어를 잘 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C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이런 명령어는 부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코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만들어진 건 소스 코드라고 해요.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 C샵 컴파일러한테 주면 컴퓨터한테 C샵 컴파일러가 알아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컴파일러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얘는 번역기입니다. 구문이란 뭡니까? C샵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의 문법 구조입니다. 뭐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 어떤 건 점을 찍어야 돼, 이런 건 전부 다 신텍스예요.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작동해요. 이렇게 작동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돼요. 맞죠? 여러분 이 문장 요거 실행되고 요거 끝나고 나면 요렇게 실행되는 거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를 맨 앞에 있는 애를 클래스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애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write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hello C샵이라는 친구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클래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메소드.
여러분 요거 읽는 거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write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hello C샵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A라는 클래스에 있는 B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C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읽어내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A라는 클래스에 있는 B라는 메소드를 이용한다라는 구조로 전부 다 구문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죠? 실행 흐름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구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건 전부 다 기분 탓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돼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실행 방법을 보시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제 코드를 삭제합니다. 삭제하고요 여러분 요걸 출력하는 얘기죠. 요거 뭐 출력하는 거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붙이고 마우스가 깜빡깜빡 치우고 이렇게 그리고 세미콜론 자 됐고 실행 그러면 여러분 실행이 되죠.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해보죠. 이거는 굳이 여기서 또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요거 실행해보면 뭐 실행 잘 되겠죠. 됐죠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보시죠 여러분. 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바뀔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처럼 쪼렙은 네, 그럼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실행하지 말고 요거 한 줄 실행 되겠죠. 요거 한 줄 실행 될 거고 요거 출력되고 뒤에 공백 있습니다. 공백 그 다음에 요거 붙어서 공백 공백 없죠. 그러면 요거 한 줄 실행 될 거고 요것도 한 줄 실행 될 거예요. 복사 눌러서 실행해 보면 보란듯이 그렇게 실행되고 요거 그대로 여기 가보면 그렇게 실행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 컴파일러의 주요 작업은 번역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번역기 맞춤법 오류 뭐 찾는 거 맞고요. 맞고 변환한다 번역기 네 번역기 참인 설명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콘솔은 뭐였어요? 클래스였죠.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문자 열을 만듭니다. 다음 보드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미콜론 빠졌네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계속하면 여러분 다음 좀 더 필요한 정보를 보실 수 있다. 됐죠? 코드 작성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그죠? 위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 수행에서 우리가 한 게 뭐냐 요거 했습니다. C# 코드 작성 17분짜리 했고요.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요거 리터럴 및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이건 경험치가 1000짜리네요. 그러면 요거 보죠. 됐죠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거는 요거다. 자 서머리를 해보면 여러분 요약을 해보면 오늘 콘솔 앱 만드는 거 여러분 같이 익혔어요. 콘솔 앱을 생성하자 그래서 요거 생성하는 거 같이 익혔고 두 번째로 요거 사용법 익혔습니다. 요거 딴 거 없고요. 단내 선택하시고 뭐 선택하시면 돼요.
학습 경로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학습 경로 복습 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17분짜리. 알겠죠?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도가 좀 더 필요하면 빨리 나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한 40분 썼어요, 그죠? 휴, 여러분, 긴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저도 공부한 내용 다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